현대가 더비의 후반 75분 스스로 탈구된 어깨를 맞추던 28세의 선수와 터치라인 밖에서 격분한 56세의 베테랑 감독이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내가 화난 것은 다른 이유다라는 의문의 한마디 뒤로 K리그의 전문성이라는 껍질은 힘없이 벗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경전이 아닌 500년 유교적 위계 질서와 현대적 생존 본능이 정면 충돌한 우리 축구계의 거대한 구조적 균열입니다. 그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K리그1 24라운드, 전북이 못다의 결승골로 1대0 리드를 잡은 후반 중반이었습니다. 공중볼 경합 중 상대 수비수 서명관과 충돌한 이승우는 고질적인 습관성 어깨 탈구 증세를 겪으며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의무진의 도움을 물리고 스스로 관절을 맞추려는 시도, 여기에 쿨링 브레이크와 벤치와의 교체 소통 오류까지 겹치며 경기 시간은 12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원정 관중석의 거센 야유에 이승우가 반응했고, 이 과정에서 울산의 김현석 감독이 직접 개입하며 양측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양팀 스태프가 뒤엉킨 끝에 고영진 주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진짜 파장은 경기가 끝난 믹스트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석 감독은 내가 화난 것은 다른 이유이며 중계 화면에 다 나오지만 굳이 말하지 않겠다라는 의문의 말을 남겼고, 이승우는 경기장에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축구다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지연 행위와 신경전이라는 표면적 기록 뒤편에서 양측이 끝내 입을 닫아버린 그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충돌의 이면에 도사린 첫 번째 구조적 모순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의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습관성 어깨 탈구는 외부의 무리한 견인보다 환자 본인이 스스로 근육을 이완시키며 정복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승호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오랜 시간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도된 경기 지연이 아닌 신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극히 당연한 생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점 37점으로 팽팽하게 맞서며 우승 경쟁의 길목에 서 있던 양팀의 극단적인 긴장감은 이 과학적 사실을 순식간에 왜곡해버렸습니다. 단 승점 1점에 구단의 사활과 막대한 자본의 성패가 걸린 현대가 더비의 중압감 속에서 상대 벤치에게 그 12분이라는 공백은 순수한 두상이 아닌 노골적인 기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적 지상주의와 승점 경쟁이라는 거대한 상층부의 압박이 한 선수의 신체적 고통마저 철저히 계산된 심리적 도발로 둔갑시키는 냉혹한 시스템적 오류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과거로 돌려 이승우라는 축구 선수가 한국 축구의 역사적 궤적 속에서 마주해온 보이지 않는 장벽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유년 시절 스페인의 라마시아에서 축구를 배우고 이탈리아의 엘라스 베로나를 거치며 성장한 그의 내면에는 상대를 존중하되 결코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서구적 주체성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장 안에서 거침없는 승부욕으로 발현되었지만 선후배 간의 엄격한 서열과 무조건적인 복종을 미덕으로 여겨온 한국 축구계의 기득권 카르텔 앞에서는 늘 불온한 도발로 치부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단복되어 온 국가대표팀 발탁 논란과 석연치 않은 명단 제외의 역사 역시 단순한 전술적 부적합이나 공격 포인트의 부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통제를 우선시하는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자신들의 규율에 온전히 흡수되지 않는 이질적인 천재를 서서히 밀어내며 가해온 일종의 문화적 배제이자 보이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축구의 역사 속에서 남다른 개성과 강한 자의식을 표출했던 수많은 재능들이 기득권 체제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침묵을 강요당했던 것처럼 역사는 또다시 같은 비극적 패턴을 변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주성에서의 대치는 우발적인 언쟁을 넘어 개성과 수능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K리그라는 폐쇄적 생태계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힌 필연적인 충돌의 한 단면입니다. 체제가 요구하는 침묵과 개인이 지키려는 존엄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끝없는 마찰은 지금 우리 축구가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를 극명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현석 감독이 경기 직후 남긴 그 불투명하고 무거운 한마디를 현미경 아래 올려놓고 냉정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내가 화난 것은 다른 이유지만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다라는 모호한 회피는 원로 지도자로서의 품격 있는 절제가 아니라 여론의 무게추를 교묘하게 흔드는
고도의 심리적 레버리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의혹의 불씨만 남겨둠으로써 그는 대중의 비난을 상대 선수의 태도 문제로 유도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창을 한 선수를 단죄하는 무자비한 여론재판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 축구라는 특수한 공간에 응축되어 있던 거대한 사회학적 단층대를 정면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56세의 베테랑 지도자는 나이와 경력을 앞세워 그라운드 밖에서 후배에게 일방적인 훈계와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전통적인 권위주의, 즉 꼰대 문화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기장에 죄송하다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일갈한 28세의 이승우는 오직 승리와 프로페셔널리즘만을 기준으로 삼는 신세대의 평등한 자의식을 대변했습니다. 보수적인 사회적 잣대는 28살이나 어린 후배가 선배 감독을 향해 거칠게 목소리를 높인 것을 유교적 도덕률의 붕괴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하극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관절 탈구의 고통 속에서 터치라인 너머의 적대적인 언어적 압박에 직면했던 선수 개인에게 그것은 짓밟힌 인격과 프로 선수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본능적 정당방위였습니다. 유럽의 축구 무대에서는 치열한 승부욕의 발현으로 인정받았을 투쟁심이 한국적인 가부장적 서열 체계 안에서는 언제나 교정되어야 할 위험한 오만함으로 재단되는 시스템적 모순이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깊고 복잡하게 얽힌 가치관의 충돌 앞에서 고영진 주심이 양측에 꺼내든 두 장의 옐로카드는 스포츠 제도와 규정이 지닌 처절한 한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국제축구연맹의 경기 규칙은 시간 지연이나 항의 같은 물리적 행위만을 기계적으로 처벌할 뿐 동양적 서열의식과 서구적 개인 권리가 충돌하는 깊은 문화적 갈등을 중재할 언어를 결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계적인 양비론으로 사태를 서둘러 덮어버린 그 두 장의 경고는 결국 우리 축구계가 시대의 거대한 윤리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채 낡은 관습 속에 안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서글픈 타협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인간의 고통과 문화적 변화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할 때 스포츠의 법률은 정의가 아닌 침묵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이번 현대가 더비는 전북에게 승점 3점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표면에 결코 봉합되지 않을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승리의 압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치열한 투쟁심과 무례함 사이의 경계선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축구 시스템은 경기장 안에서는 상대를 집어삼킬 서구적 전사의 투혼을 요구하면서도 터치라인 밖으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유교적 질서 앞에 무조건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위선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구조가 깨어지지 않는 한 재능 있는 개인과 억압적인 시스템 사이의 충돌은 앞으로도 다른 이름으로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충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승우의 격렬한 저항은 구태의연한 꼰대 문화에 맞서 프로로서의 존엄을 지켜낸 현대적 선수의 당당한 자기방어였을까요? 아니면 선을 넘은 오만함으로 스스로 국가대표팀 복귀의 문을 닫아버린 치명적인 오판이었을까요? 한국 축구의 구조를 꿰뚫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